자, 이어서 제5장 기준 표시 등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준, 규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준이 뭐냐, 규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분에 대한 규격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성분에 관한 규격. 자, 이거 하나만 좀 외워놓으면은 기준과 규격이 구분이 됩니다. 자, 제1항 환경부 장관은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 방법, 보존 방법, 유통기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그리고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항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 기준과 자가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먹는 샘물 또는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용기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표시 기준. 환경부 장관은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용기, 포장, 표시, 제품명,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라. 제38조 수출용 제품에 먹는 샘물 등의 기준, 수출용 제품, 먹는 샘물 등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그 다음 광고 제한. 제1항 환경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 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시도지사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 샘물 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광고 제한 기준, 방법, 절차, 규칙에 먹는 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았는 경우, 그 다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 샘물 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 제3. 먹는 샘물 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제4. 환경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 금지.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 제40조 2 유사 표시 사용 금지. 자, 이 법에 따른 먹는 샘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 샘물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표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그 다음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 부분이 자가 품질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는 환경부 령에 따라 그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라. 자가 품질 검사를 해라. 이때 자기가 할 수 없다면 지정된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제41조 2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의 품질 검사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 샘물 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 규격 적정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등을 수거해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출입, 검사, 수거 가능하고 우리가 환경위생에서 봤듯이 거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자, 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 제44조의 소비자 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 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라고 부르고요. 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등 조합원으로 하여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렇게 소비자 보호센터 각 회사마다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협동조합, 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소비자 보호센터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식품위생법에서도 먹는 물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다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미생물에 관한 기준, 그 다음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에 관한 기준, 자, 이런 기준을 몇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자, 첫째, 미생물. 자, 일반 세균 1ml당 100 콜로니 포밍 유닛, CFU, 이렇게 약자로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서 보세요.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 일반 세균은 20 CFU per ml, 중온 일반 세균은 5 CFU per 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도씨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 검사해서 저온 일반 세균은 100 CFU per ml, 중온은 20 CFU per m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한다 얘기는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하 미만 용어 쓰지 않다가 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허용이 100CFU까지는 허용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CFU 이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1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총대장균군은 100ml에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는 250ml에 불검출되어야 됩니다. 250ml에 불검출. 다만 제4조 1항 제1호 다음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실시하는 총대장균의 수질검사 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에서는 검출된 시료수가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다음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 단서조항. 샘물 먹는 샘물, 자 해양심층수 경우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왜 적용을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분원성 연쇄상구균, 농농균, 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샘물 등 해양심층수에 자 여기에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자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이 경우는 분원성 뭐 이런 것들은 쉬겔라, 살모넬라, 농농균 자, 이것들은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에만 적용을 한다. 위쪽에는 일반 세균에서는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만 적용을 했고 나머지 분원성 연쇄상구균, 농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이거 샘물 등등 먹는 해양 심층수 여기에는 이걸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아왕산 환원 혐기성 포자 형성균 50ml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샘물 등 해양 심층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여시니아 균은 2리터에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이거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에만 적용한다. 자,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 경우에만 적용하는 균은 무엇입니까? 여시니아 균이고 2리터에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양이 좀 많죠? 뭐 그래도 지금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조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납 0.01 ppm 넘지 아니할 거. 납 불소 1.5 ppm 넘지 아니할 것. 자,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에는 2 ppm 1.5 ppm이 아니라 2 ppm. 비소 0.01 ppm. 샘물 등에서는 샘물 염지하수 경우에는 0.05를 넘지 않을 것. 세레늄 0.01, 염지하수에는 0.05, 수원 0.001, 시안 0.01, 크롬 0.05, 암모니아성 0.5, 질산성 질소 10 ppm, 카드뮴 0.005, 붕소 1 ppm. 염지하수 경우에만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브롬산염 0.01 ppm 넘지 아니할 것. 자, 수돗물, 먹는 샘물 등등등. 자, 이 오존으로 살균, 소독 또는 세척 등으로 해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만 적용한다. 브롬산염. 스트론튬 4 ppm 넘지 않아야 한다.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만 적용한다. 스트론튬. 우라늄 3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30 ppb입니다. 넘지 아니할 것. 자, 수돗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경우에, 그 다음에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우라늄 나올까 안 나올까? 특히 우리나라 충청도 저 지역에 보면은 이 우라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나오는 검출이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상 유해 물질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다. 그렇죠. 농도 가장 낮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0.001 ppm 수원. 그 다음 우라늄이 가장 낮은데 30 ppb입니다. 3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수원 0.001 ppm. 그 다음 카드뮴이 0.005. 카드뮴 0.005. 그 다음 낮은 값이 시안 0.01, 비소 0.01, 납 0.01 같은 그룹으로 묶으세요. 불소 1.5 ppm. 그 다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붕소 1 ppm, 스트론튬 4 ppm, 우라늄 30 ppb. 그 다음 세 번째, 건강상 유해 영양유기 물질입니다. 자, 페놀 0.005 넘지 아니할 것. 다이아치논 0.02 ppm 넘지 아니할 것. 파라치온 0.006 ppm 넘지 아니할 것. 다 이거 살충제들입니다. 등등등. 벤젠 0.01 ppm 넘지 아니할 것. 나머지 1,4-다이옥산 0.05 ppm 넘지 아니할 것. 다음 나온 것이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이 만약에 물속에 존재한다면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독제, 소독
부산물질. 자, 그 이외에는 적용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일반 수돗물의 잔류염소 얼마까지? 4ppm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잔류염소라고 하는 건 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그 다음 총트리할로메탄, 이 소독 부산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클로로폼 마찬가지 뭐 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포말데하이드 0.5ppm 넘지 아니할 것. 자, 총 트리할로메탄 0.1ppm 넘지 아니할 것. 클로로폼 0.08ppm, 포말데하이드 0.5ppm 넘지 않을 것.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염소 소독을 하고 나면 이런 물질이 부산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자, 심미적 영양물질, 어떤 직접적인 해를 갖다가 준다 이러기보다 우리 맛이 좀 이상하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 심미적으로. 자, 경도 1000ppm 이하. 자, 수돗물의 경우에는 300ppm 이하.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는 1200pp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서조항,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샘물, 그 다음에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망간산 카륨 소비량은 10p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과망간산 카륨 소비량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유기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과망간산 카륨이 산화제잖아. 산화제거든요. 그러니까 과망간산 카륨이 소비된다는 얘기는 물 속에 산화될 수 있는 물질들의 양이 이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ppm을 넘지 않아야 하도록, 과망간산 카륨 소비량이 10p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맛의 경우에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네랄 많이 들어있는 약수 그러는 탄산수 있잖아요. 그죠? 뭐 청송 달기 약수, 강원도 뭐 오색 약수, 그 다음 초정리 약수하고 이런 것들 맛은요 독특한 맛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냄새 맛이 없어야 된다 물이 그러는데 이런 샘물에는 적용을 하면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구리, 동원 1p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세제, 음이온 계면 활성제 0.5ppm 넘지 아니할 것. 자, 다만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 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돗물 이런 데서는 세제,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 뭐 존재할 확률이 좀 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0.5p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 pH,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 5.8 이상 8.5 이하 유지하도록 해라. 다만
샘물 먹는 공동시설물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로 이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그 약수그러는 탄산수 있잖아, 그죠? 사이다 콜라 탄산이 녹아져 있으면 pH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탄산수가 pH 4.5 이하로는 그냥 탄산이 녹아 있는 상태로서는 최대 4.6 정도가 나와요. 4.6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4.5 이상 9.5 이 사이에는 들어올 수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콜라 매일 마시잖아. 맞죠? 거기에 뭐 레몬 즙을 짜넣든지 포도를 갖다가 즙을 넣든지 하면은 pH 확 떨어지죠. 그죠? 자, 아연 3ppm을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 250ppm을 넘지 아니할 것. 자, 이 경우는 염소 경우는 염지하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발 잔류물 수돗물 경우에 500ppm. 그다음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는 미네랄 등. 자, 정발 잔류물이요. 자,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 경우에 미네랄 등 자, 무해 성분을 제외한 정발 잔류물이 500ppm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 속에 뭐 칼슘, 마그네슘, 철분,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버리면은 정발 잔류물 500ppm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은 이 먹는 물 수질 기준 다 위반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에비앙 미네랄 워터 아주 값비싼 돈 주고 지금 사 먹고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칼슘, 마그네슘 많습니다. 그럼 이게 다 위반돼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에 필요한 미네랄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면은 이 기준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철은 0.3pp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염지하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미네랄 녹아 있는데 그거 적용해 보면은 다 위반이 돼 버려요. 망간 0.3ppm, 수돗물 경우 0.05pp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다 단수조항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샘물 및 염지하수. 탁도 1NTU. 자, NTU라고 그러는 단위가 탁도의 단위입니다. 네펠로메트릭 터비디티 유니트 약자입니다. 자, 1NTU.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 및 전용 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황산이온 200ppm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먹는 샘물 및 먹는 공동 시설의 물은 250ppm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염지하수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0.2ppm 넘지 아니할 것. 자, 방사능 앞쪽에서 우리가 봤죠. 자, 세슘 137 4mg/L 넘지 아니할 것. 스트론튬 90
3mg/L 넘지 아니할 것. 삼중수소 6mg/L 넘지 아니할 것. 다 어디에? 염지하수 경우에만 이 방사능 기준을 적용한다. 염지하수. 자, 방사능 기준. 그 다음 수질검사, 신청 횟수, 검사 대상 수도꼭지, 진단검사, 수질검사 성적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